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뉴스나 주식 커뮤니티 보면 이런 말 자주 들리죠? 미국 증시 또 올랐대. 이번엔 사상 최고치래. 그런데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오른 거지? 그냥 경기 좋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뭔가 더 큰 흐름이 있는 걸까? 이번 주 미국 경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핵심만 쏙쏙 뽑아서 오늘 정리해드리죠. 미국 증시 상승 이후부터 트럼프와 파월의 갈등, 미국 베트남 무역 합의, 그리고 메타가 AI 인재를 쓸어가는 이유까지 미국 경제 한 주간의 핫 이슈 정리 바로 시작할게요. 첫째, 미국 증시 왜 이렇게 잘 나가냐고요? 핵심은 고용과 무역 협상에 있어요. 자, 먼저 숫자부터 볼게요. S&P 500은 6,279포인트, 나스닥은 26,600포인트, 다우존스는 44,8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전부 사상 최고치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숫자만 높은 게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이제 진짜 미국 경제 괜찮겠다는 확신을 가진 결과예요. 이번 주 초엔 캐나다가 미국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 디지털 세부과를 철회하면서 무역 분위기 좋아지는구나 했고요. 주 후반엔 진짜 빅 뉴스. 미국의 6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가 기대보다 많았고 서비스업 PMI 지수도 올랐어요. 서비스업 PMI 지수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의미해요. 50을 기준선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 이 수치가 오른 것이죠. 고용 좋고 서비스업도 회복세니까 이제 경기 침체 걱정은 조금 줄어들겠구나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주식시장 상승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둘째, 트럼프 대 파월의 싸움이 또 시작됐어요. 핵심은 금리 인하 압박과 거짓말 논란이에요. 증시가 잘 나가는 와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또 공격한 건데요. 왜 이렇게 금리 안 내리냐, 너무 늦다. 이러면서 아예 파월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파월이 의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기사를 SNS에 올리면서 이거 진짜 사임 사유 아니냐? 이렇게 압박했죠. 하지만 파월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만든 관세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자극돼서 금리를 내릴 수 없어요. 이렇게 정면 대응했죠. 그렇다고 파월이 금리 인하를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경기 둔화는 분명히 있고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선 이거 조만간 연준이 스탠스 바꾸는 거 아냐? 이런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셋째, 미국과 베트남 간의 거래 성사입니다. 핵심은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에 있어요. 바로 미국과 베트남이 무역 합의를 맺었다는 소식인데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은 베트남 제품에 붙이던 관세를 46%에서 20%로 인하했어요. 그리고 베트남은 미국 제품을 무관세로 시장에 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브랜드들에게는 꽤나 영향이 있습니다. 나이키, 룰루레몬, 크록스처럼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둔 브랜드들은 관세 때문에 마진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반대로 버컨스톡이나 와비파커처럼 베트남 생산이 적은 브랜드는 거의 영향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 방어력이 좋은 프리미엄 브랜드들, 예를 들어 데커 아웃도어, 룰루레몬, 크록스 같은 곳은 가격 결정력이 있어서 잘 버틸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와요. 그리고 이 합의엔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어요. 첫 번째, 베트남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미국산 곡물, 육류, 콩, 옥수수, 밀, 유제품 등의 수입을 의도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는 뜻이에요. 미국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이지만 최근 중국과의 긴장으로 대체 시장이 필요했어요. 베트남은 인구 1억의 성장 국가이자 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합의는 미국 농업계에도 매우 유리하고 베트남은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윈윈이죠. 미국 중서부의 농업 생산자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고 특히 중소형 곡물 축산 기업들의 수출 확대 기회가 생긴 셈이에요. 정치적으로도 트럼프 측은 우리 농민들을 위한 딜을 했다고 내세울 수 있죠. 두 번째, 베트남 항공사들이 보잉 항공기 50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요. 베트남은 관광업과 물류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항공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나라예요.
보잉 입장에선 중국발 수요 위축과 사고 이슈로 인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 베트남 딜은 매우 반가운 대형 계약입니다. 또한 항공기 계약은 단순 구매를 넘어 후속 정비, 교육, 기술 이전 등 수십 년간 연계 산업이 따라붙는 딜입니다. 이 계약 하나만으로도 보잉 매출 수조 원 규모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기술 부품을 납품하는 미국 중소협력사들도 함께 수혜를 입어요. 게다가 미국 베트남 관계가 전략적으로 더 깊어졌다는 시그널이기도 하죠. 세 번째, 미국이 베트남의 SUV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베트남이 미국산 SUV 차량의 수입을 확대하고 판매 촉진에 협력하겠다는 뜻인데요. 베트남은 이제 자동차 보급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신흥시장입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 예컨대 포드, GM, 테슬라 등은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베트남을 공략하고 있어요. SUV는 현지에서 가족용, 레저용으로 특히 수요가 높은 차종입니다. 포드 같은 브랜드는 이미 베트남 현지 공장도 운영 중인데요. 이번 합의로 현지 판매량 증가, 직접 수출 확대 모두 긍정적 효과가 예상돼요. 또한 미국산 SUV는 고가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산업의 고부가 가치 수출 기회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수출입 항목 나열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번 무역 합의로 농업, 제조업, 항공우주 산업까지 고르게 이익을 챙기고 베트남은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자국 경제 고도화 기회를 얻은 셈이에요. 또한 이 모든 항목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재편하려는 바이든과 트럼프 공통 전략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포인트입니다. 미국이 아시아 시장을 확실히 넓히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이제 관세 유예 안 할 거야. 협상 안 끝나면 10%에서 35%의 관세를 바로 부과할 거야 라고 못 박았어요. 각 나라들 진짜 바빠지겠죠? 넷째, 이번에는 AI 인재 전쟁을 이끌고 있는 메타를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초지능 연구소와 데이터 인재 흡수입니다. 메타가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 AI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만들었는데요. 이름은 메타 AI 리서치 슈퍼팀과 같은 컨셉으로 불리고 있고 내부적으로 오픈 AI, 구글 딥마인드 같은 경쟁사보다 먼저 AGI 범용 인공지능이나 초지능 단계에 도달하려는 R&D 전략을 짜고 있어요. AGI 범용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이해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입니다. 또한 메타는 AI 업계 인재들을 마구 스카우트하고 있어요. 특히 오픈 AI는 메타가 우리 엔지니어들한테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짜리 패키지 제안했다고 폭로했을 정도로 진짜 무섭게 영입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메타가 가장 집중하는 건 바로 데이터 인재입니다. AI 학습의 원재료가 바로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타가 인수한 회사가 바로 스케일 AI라는 회사인데요. 1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에 인수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의 창업자 알렉산더 왕을 메타가 데려오면서 메타는 데이터 정제 처리 기술까지 품게 된 거죠. 이건 단순한 인재 전쟁이 아니라 AI 시대의 패권을 결정할 데이터 전쟁입니다. 메타는 단순히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 AI에 그치지 않고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 AI 슈퍼 인텔리전스를 먼저 구현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이번 주 미국 경제는 정말 숨가팠습니다. 증시는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금리, 무역, AI 모든 분야에서 정책과 기술의 대격돌이 벌어졌어요. 앞으로 금리 인하는 정말 단행될지, 트럼프의 관세 압박은 어떻게 흘러갈지, AI 전쟁에서 메타가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계속 눈여겨봐야겠죠?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슈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